네, 외교안보 총책임자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4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민의힘은 체포한 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민주당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도 방탄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퇴설이 불거지고 하루 만에 어제 오후에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은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교체냐 경질이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예. 교체라고 봅니다. 사실 그 사이에 의전 비서관이라든가 외교 비서관이 물러날 때 이제 안보실장도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어느 시점에 교체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사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갔다 오고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또 국빈 방문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일정이기 때문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끝내고 돌아와서 큰 성과를 얻고 난 다음에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사실상 좀 이런 교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계속 사퇴설이 또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으로 봤을 때도 이 사퇴설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은 한 달 앞으로 남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인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계속 논란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되겠다 하는 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결단으로 물러나겠다고 하고 또 대통령께서 예. 받아들이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경질설에 선을 그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질이냐 아니면 스스로의 사퇴 의사이냐 교체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경질 교체 중에 교체 힘을 실어 주셨고요. 동의하십니까? 경질과 자진 사퇴 큰 의미가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 경질이라고 하지만 자진 사퇴의 형식은 띄고 있으니까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실장이 물러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동안 가장 큰 외교 이벤트가 한 달을 앞둔 그 미국과의 국빈 방문 정상회담인데 5년 통틀어서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주미 대사를 불러서 안보실장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외교 일정이 정상회담 일정이 있을 때는 만약에 대사가 좀 시원찮다라고 하면 교체까지 하면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는 게 보통의 관례인데 있는 대사까지 비워놓고 안보실장으로 불러놓고 대사는 비워둔다라고 하면 그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까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속사정이 있길래 이런 정도의 위험까지 감수해 가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인사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은 있죠. 예. 그렇지만 그 설들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생각만 하느냐라고 탓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합동 공연 제안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잘랐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보고를 누락한 행정관 정도가 실무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게는 7번 이상 뭉갰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거죠. 예. 김일범 비서관이나 또 이문희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업 외교부 공무원들인데 이런 경우에 인사 또한 동시에 맞바꾸기 형태로 진행되는 게 관례입니다. 아마 청와대 계셔봤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진행되는 것 모두가 다 이거 좀 범상치 않다, 일상적이지 않다,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순차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라고 했을 때 앞서 이제 공연 이야기 잠시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 방밀정 조율 관련해서 합동 공연 누락이 주된 원인이었을까 이 내용입니다. 예, 지금 나오는 이제 주 원인이 합동 공연의 일정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보고가 누락됐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뭐 제가 어떻게 이 외교 안보 라인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북핵 같은 아주 딱딱한 주제만 다뤄서 이런 대형 가수들의 협연에 대해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가수는 언제든지 불러서 공연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등하시한 건 사실이다. 미국 행정부에서 뭐 5차례다, 7차례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 정부에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 라인에서 이걸 무시하고 있었다, 뭉개고 있었다, 이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일인데 예. 왜 이렇게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저 용산에서도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저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틈없이 준비가 예.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질책받아 마땅하다 네,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또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셨으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개인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겠습니까? 뭐 개인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겠죠. 뭐 시스템상으로 내부 갈등이 있다든가 용산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과 또 안보실의 양대 축이 있지 않습니까? 양대 예. 축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의 비서실과 안보실의 칸막이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분위기들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서로 네. 정보 교환이 되지 않았다. 안보실 같은 경우는 특히 보안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비서실과 협의를 할 때도 안보 보안 문제로 정보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문제로 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공연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든가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누적된 부분들에 대한 것일까요? 누적된 보고 누락들이 이 습관 말고 또 좀 몇 차례 있지 않았나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경질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 외교안보라인 연쇄교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유를 밝혀라 이런 입장인데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정말 이상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문화행사와 관련된 제안을 담당 행정관이 그럼 누락시켰을 텐데 행정관이 비서관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선 그 행정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그 지휘 라인에 대한 책임을 다 같이 묻는 게 맞는데 말로는 경질이 아니라 사의 수용이라고 해놓고 또 이런 정보는 흘린단 말이죠. 보고 누락이다. 그런데 이게 실제 미국의 요청이었을지 아니면 대통령 실내의 실력자의 요청이었을지도 헷갈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김성환 실장이 최종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외교 부분에 대한 책임자는 김태호 1차장인데 김태호 1차장은 왜 책임에서 빠져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문화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에서의 어떤 그쪽의 요청을 받고는 하지만 의전 쪽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데 의전 쪽에 선임행정관이라는 분이 그 김건희 여사 쪽에 추천으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의전 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그 언론을 통해서 틈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부터 불거져 나온 있던 갈등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구조로 그냥 갔을 때는 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급하게 바꾸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과연 어떤 것들이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안도 보안 나름이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인사하시면서 국민들에게는 그저 사의 수용한 겁니다라고 하면 믿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 저는 뭐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좀 밝혔으면 그래서 이번 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도 문제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라는 걱정을 좀 국민들에게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IRA 비롯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이런 우리 경제와 관련된 회담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전 미 대사관의 정보력을 다 동원하고 관련 공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어쨌거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성한 실장 사이의 노선 갈등,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게 실체가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냥 떠도는 얘기죠. 추측성 발언들인데 사실 뭐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한일 관계 해법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김성한 실장하고 조금 의견이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김성한 실장 같은 경우는 좀 말하자면 비둘기파죠. 그러니까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가자 그리고 좀 부드럽게 가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단방에 한 번으로 가자 뭐 이렇게 좀 약간의 매파죠. 그러니까 좀 강경하게 가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의 갈등이 있었지 않냐 하는 얘기들인 겁니다. 물론 뭐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또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학자적 두 분 다 학자 출신들이시니까 학자적 견지에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그 갈등으로 인해서 예.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두 사람의 갈등 때문에 그러냐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제가 볼 때는 김성한 실장도 그동안에 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갖다가 다 위반을 하면서 그동안 뭐 교사 노릇을 해오신 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됐고 자신이 물러나를 저입니다.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알력설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두 인물의 친분이 깊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 바깥으로 나도는 소문과 그리고 언론이 뭐 얼토당토하는 사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웃으면서 이제 서로 뭐 말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조태용 주미대사를 바로 이렇게 후임으로 임명하는 걸 보면 내부에서 준비를 한참 진행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판단 한순간에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미대사다라고 하면 사실상 부총리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주요한 어떤 그 외교적인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 주미대사를 안보실장으로 데리고 오는 이런 것도 결단이고 그리고 안보실장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큰 결단인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한참 전부터 준비가 됐었고 그러면 어디선가의 정무적 판단 속에서의 어떤 그 진행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 김태효 실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김태효 실장 휘하에 있는 외교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리를 옮기고 있는데 그는 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알력에서 김태효 승인 뭐 이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예. 추측들을 하게 되는데
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김성환 실장이 어제 오후 5시 3분쯤에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1시간 만에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이 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1시간 만에 빠르게 내정이 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지금 의문을 표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마침 재외 공관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 주미대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임명이 가능했었는데 저는 이 굉장히 적절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김성환 실장을 바꾼다 그러면 누구로 할 것이냐? 그러면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 매우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 누구로 할 것이냐 하면은 조태용 신임 실장이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습니까? 준비 대사로 있으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의 모든 의제라든가 일정들이라든가 그것을 계속 컨트롤해 왔고 또 한국과 미국 간의 현안 문제들은 전부 다 조 신임 실장이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또 조 신임 실장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굉장한 인맥들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분은 국내에서도 또 외교부에 차관을 하셨고 또 당시 청와대에서 지지난 정부죠 안보실 1차장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용산에 출근한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예. 출근해서 당장 업무를 봐도 실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 굉장히 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조태용 신임 실장이 안보실장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국빈급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데 주미 대사가 없어요. 대사를 임명하는 절차는 뭐 아시겠지만 일단 아그레만 기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양해를 하고 대사에 대한 신임장까지 줘야 비로소 그 대사가 되는 것인데 대사 없는 국빈급 미국 정상과의 회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그레망이 보통 이제 3주 정도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좀 예. 급하다고 좀 이렇게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이 양국 간에 협의가 되면은 예. 좀 일찍 아그레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미국 대사가 간다 하더라도 외교부에서 계속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외교의 베테랑이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간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별 차질은 빚지 않을 것 같다. 더군다나 이게 조태용 신임 실장이 이 전체를 갖다가 여기에서 용산에서도 충분히 관리를 하면서 미국까지도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다 그러면 큰 차질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외교 정상회담이 굵직한 것들을 여러 앞두고 있어서 일련의 교체로 인해서 좀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잘된 인사고 일정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예, 제가 아는 조태용 신임실장은 지금 현재 당장 업무를 다 오늘 뭐 나가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예. 계속 또 뭐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주미대사직이 이제 비어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거기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미국과의 일정 조율이라든가 의제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뭐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의 걱정인데 제가 볼 때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뭐 생각이 차질 됩니다. 없기를 바랍니다만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아그레만 기간을 단축시켜서 대사 신임장을 부여한다고 해도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정상회담 일주일 정도 앞두고 대사가 되는 건데 뭘 알겠습니까? 결국은 현지 대사 빠진 상태에서 국빈급 정상회담을 하는 이 사태만큼은 분명한 거라 여기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저는 객관적으로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공연에 대해서 벌써 1월 달에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1월 달에 얘기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좋은 제안이었던 것이죠. 이런 문화 행사라는 것이 양국 간에 있어서 정상회담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예. 모든 국민들이, 양국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제안이었는데 예. 이것을 그렇게 등하시했다는 데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정상회담 앞으로 이제 예정이 된 어떤 외교적 일정들이 잘 소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는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데 일단 지금 뭐 국가안보실장도 그렇고 앞서 이제 다른 연쇄적인 어떤 교체 상황도 있었는데 장관급에 있어서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외교안보 라인 좀 전격적인 교체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개각 얘기가 얼마 전에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개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개각의 필요성에 뒷받침하는 부분이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있지 않냐. 예. 그런 장관들을 시간을 주려 그러면은 뭐 5월쯤에 개각이 진행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건 단순한 추측들 뿐인 것이고 지금 업무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고 한데 이런 장관들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예. 단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말하자면은 그냥 추측에 의한 것이다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강제동원 피해배상해법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좀 불리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이재명 방탄이다라고 이제 물고 들어가는데 지금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와 사실 수모도 우리가 감내를 했었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무조건 줬어요. 양보를 다 했어요.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 반은 일본이 채워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은 사실 완전히 잘못된 말이었었고 물컵에 있는 반 마시고 더 따라라라는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일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일본에서 나오는 말이 어제 언론에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인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교토동신인가 여기 아주 유력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독도와 관련된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나눴다라는 것이 NH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제는 그에 이어서 그 일본의 유력한 언론에서 이제는 징용 문제는 해결했으니 독도 문제를 해결할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놔라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길래 이토록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무례한 입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국정조사가 필요 없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런 언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국내 언론 특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해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언론에 대해서 어떤 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라는 것이 프로토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그런 적 없다. 적극 강력 사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다소 과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다소 과한 주장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막아주는 것 이런 것은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궁금증을 좀 풀어주십시오. 안 나오면 좋겠죠.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일본에서 계속 논의되지 않은 나오지 않은 발언하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보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그런 일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예, 고 국내로 했거든요.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라고. 사실 이제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 정부를 통해서 뭐 일본도 당연히 뭐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인데 일본 그 언론사에 제재를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단지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적극적인 자세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예. 이런 보도가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우리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계속 걸핏하면 국정조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외교 정상회담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 그러면은 그렇게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은 뭐 전 정권에서 뭐 정상회담했던 거 다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했는데 그러면은 남북 정상회담 국정조사하자. 그 당시에 USB 줬는데 USB 뭐가 담겨 있는지 국정조사에서 밝히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 외교 문제를 우리가 여야가 예.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런 제가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익이 사실 없어요. 이게 뭐 될 가능성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정쟁의 소지로 삼겠다는 측면은 것은 바람직하지 어떻습니까? 않습니다. 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할 텐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성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정상적으로 성사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단독 국정조사인데 그 단독 국정조사가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 공격하는 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들이 뭐 저는 뭐 맞다라고 보는데 실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MBC가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이거 냈다고 해서 대통령 그 전용기에도 안 태워줬잖아요. 일종의 제재거든요. NHK 한국에서 취재 못하게 대통령실 못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도통신 한국에서 어떤 그 취재원이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취재 금지 조치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치들이 뒤따른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설득력 있게 들릴 텐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 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내용도 논의가 되지만 또 다른 내용도 논의가 됩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본회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은 일단은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모은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찬성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나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이죠. 조호영 사실상. 원내대표가 네. 사실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과거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좀 약간 궁색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영재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좀 달라요. 노웅래 의원은 체포동의안 제출한 이후에 3개월이 걸려서 결국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고 거기에서 혐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적은 액수의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치열하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건과 하영재 의원의 건을 동일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영재 의원은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공천 헌금 이 혐의고 이 혐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억울하다 이런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방탄을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정서가 지금 뭐 당을 떠나서 모두에게 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그 체포동의안은 과거 뭐 정찬민 의원이나 과거 뭐 이상직 의원이나 이런 사례들처럼 저는 압도적인 그 찬성으로 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압도적 찬성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이상이 불체포특권 포기한다. 예, 서명을 서명도 하고 했다고요? 했는데 네. 그거는 뭐 당론으로 정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체포동의안 오르면은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런 부정부패와 연루된 의원을 보호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우리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 예. 이런 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욱 확실하게 당내에서 굳혀지기를 바라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성격은 비슷합니다. 뭐 부정부패와 관련된 뭐 청탁을 받아서 돈 받고 하는 부분들인데 3개월 기소가 좀 늦어졌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현금 다발에 대한 출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또 더 진행이 됐고 더 진행된 상태에서 기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비슷한데 어쨌든 이 국회의원들의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포기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 애초에 불체포 특권 자체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좀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그러려면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에 대한 어떤 균형 이런 것까지 함께 접근해야 되는 거라 지금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실제 접근을 위한 행보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 지금 불체포 특권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영재 의원께서 나는 불체포 특권 거부하랍니다. 투표해 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도 투표해야 돼요. 왜?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이 국회의원의 대표로서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이런 과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 빨리 그쪽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야가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어디만 대고 이거 같이 한번 없애보자 한번 했으면 한번 뜻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러려면 똑같이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인 것처럼 서로에게 놓여져 있는 특권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라고 하면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는 것만큼 대통령이 재임 시에 민형사상의 소출을 면한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저 국회의원만 나쁜 사람이고 대통령은 뭐 문제 없고 이렇게 가는 거는요 정치 기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토론해야 될 과제도 많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두 분이 공감대를 보인 부분도 있었고 또 이견을 보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견을 보인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앞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례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반대로 비슷한 사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것인데 정치자금법과 또 뇌물, 부패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정치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나쁘게 취급했던 것이 그동안의 공천과 연루된 나보다 정치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정치 자금을 일종의 뺏는 거죠. 이게 이제 공천 헌금이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그런 사례입니다.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킨다, 반대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은 양심을 가진 의원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전 사례들처럼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체포동의안이 나오는데 그 위반 혐의가 굉장히 중하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부인하지 않고 불기소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정도에 대해서는 다 가결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두 번의 압수수색을 불필요하게 국회 망신 주기 차원에서 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영재 의원 건과 이 건은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 재차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가결이 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사실은. 뭐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뭐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체포가 되고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체포동의 가결되면은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예.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이제 바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성사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내일 가결이 된다 하면은 네, 오늘 표결이 이제 오늘 표결이 오후. 된다. 예. 오늘 표결이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당원 의원들은 찬성을 시키고 예. 뭐 자기 당 의원들만 보호하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올 것이고 예. 또 부결시킨다 그러면은 뭐 부패 의원들을 다 보호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오후에 또 표결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오늘 열리고 있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특검 법안 여야 합의로 상정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게 정의당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신속 처리안건 제안을 사실상 좀 거절한 상황이라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우선은 절차대로 한번 가보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예단하지 말고 정상 절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태도 여야에 따라서 그 이후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아니 국민의힘에서 결국 시간 끌기 할 거 뻔한데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한 1년여밖에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회에서 시작도 못하고 공전하다가 끝날 텐데 왜 정의당이 저런 판단을 내릴까? 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정의당은 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지금 시작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은 빼고 그 50억 클럽에 대한 대장동 특검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라 정의당의 속내가 어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평론을 하는 사람들도 왜 그럴까? 이것을 통해서 정의당이 얻어갈 수 있는 정치적 이익도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데 예. 오히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정의당의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자들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지만 그 비례대표 후보로서는 정의당을 찍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이훈주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앞서 이제 정의당의 속내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오늘 법사위가 본회의가 이제 열리고 그리고 또 어제 그런 의사를 표명하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의 속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정의당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고 이 50억 클럽 부분은 국민적 공분이 엄청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뭐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예. 사실상 밝혀낼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검찰이 실시했던데 검찰이 이제 좀 발빠른 수사에 이제 좀 속도를 붙여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특검을 하는 것은 그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방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